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유튜브를 찍게 됩니다. 호랑이띠죠? 호랑이띠인데 여러분 이 호랑이가 창문을 이렇게 열면서 이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요. 뭐라 할게요? 타이거. 죄송합니다. 타이거. 네, 호랑이띠. 이게 어제 우리 단체방에 올렸는데 카톡방에서 몇 분이 빵빵 터지셨어요. 타이거. 창문을 열고 타이거.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재밌어요. 그죠? 타이거. 자, 그래서 호랑이 해가 이제 드디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호랑이 하면 이게 용맹스럽고 신비롭고 힘찬 백두산 호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랑이 해가 드디어 밝았네요. 그래서 호랑이 해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호랑이 해, 특히 흑호의 해죠. 흑호의 해인데 이 흑호의 해는 우리가 또 해야 될 큰 일이 하나 있죠. 그래서 대선이라지 않습니까? 바로 나라 대통령, 옛날로 따지면 나라님이죠. 그죠? 대통령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3월 달이에요. 3월 초입니다. 3월 초. 그래서 3월 초인데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결정이죠. 보통 결정 나잖아요. 그래서 2달이 남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되고 민생 경제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경제가 살아나면 복지나 이런 거는 조금씩만 가지고 가더라도 자동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사람이 올라가는데 여기에다가 많은 집중을 좀 갖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초반에는 마이너스를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2년 동안 기록을 하였고요. 이때 마이너스 성장 기록을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혈압이 거꾸로 솟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할 텐데 일본의 아베하고 함께 둘이 손잡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일본의 흑자,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때 원래 평소에 같으면 한국이 여기 딱 붙어서 그 같이 성장을 하는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가가지고 국수 드시고 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기록을 2년 동안 대기회를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분들이 그런 걸 모르시고 그냥 현실만 보면서 마이너스니까 그것만 이제 통탄해 하셨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만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엄청 컸는데 그거를 다 까먹은 것들에 대한 2년이 저는 바라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3년차부터는 서서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3년차부터 성장에 대한 경제 성장은 그 통화 공급량과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가 성장이 된 것이지 어떤 뭐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성장하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경제 성장은 했던 건 사실이니까 한 2년이 너무 아까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뭐 비난의 글이 많죠.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를 잘 대응했다 하면서 오늘도 뭐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코로나 잘 대응한 것일지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좀 이제 좀 다소 소외된 그런 부분들이 좀 외교면에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외교면에서는 좀 많이 약했던 부분들이 있고 코로나를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 대응을 글쎄 뭐 잘했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잘했다 치는데 자영업자들이 대신 다 죽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논밭에 이제 그 이렇게 막 뭐랄까 장롱을 해놨는데 뭐 이렇게 벌레가 회충이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거 다 태워버립니다. 이거를. 그리고 벌레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좀 난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잘 하셨으면 이 대통령께서 잘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한판 승부가 지금 이제 벌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 왔는데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오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잠정적으로 지금 쉬겠다. 선거운동을 좀 쉬겠다 했어요. 왜냐면 내각을 지금 다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지지율이 워낙에 떨어져가지고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이거 바꾼다 해가지고 끌어올라오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가 그 허위로 조작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각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민심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터치를 하면서 오히려 표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긴 지금 이거 수습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 대선은 결국에는 도덕성의 문제로 판가름 났거든요. 20년의 경력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다, 도덕성.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간다면 나는 뜯을 게 없다, 헐뜯을 게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랬는데 결국엔 윤석열 아내 부분이 이게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미지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정권이 교체되기보다는 이어져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흑호의 해입니다. 자,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 2021년 최고 고점은 코스피 역대 최고 기록 3,316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최저는 2,822였네요. 재작년에 1,400에서부터 3,360까지 고점까지 올라오는 엄청난 진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뭐 역대급이에요, 거의. 1년 만에 역대급을 작년에 보여줬습니다. 뭐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지난 20년, 30년 가까이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유동성 자금과 올라온 이 상승폭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주식시장이 2020년에 4월 달인가였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풀어갑니다. 주식시장이 2020년 4월 달쯤에 여기 보시면 제가 기억을 해요. 맞아요. 4월달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였고 3월달이네요. 그래서 6월달까지 큰 폭으로 쫙 상승이 왔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하면서 동시에 뭐도 같이 상승했나요? 주식시장도 같이 죄송합니다. 부동산 시장,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도 같이 상승을 했죠. 주식이 상승하면서 그죠? 수도권의 부동산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주식과 부동산이 함께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이것을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만 보면 안 되고 경기에 같이 반영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지난 8월 달부터 저는 하락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개월 동안 쭉쭉쭉 빠졌고 제가 이때 부동산 지인에서 몸담고서 강의 속으로 작은 강의를 조금 몇 번 했죠. 그렇게 할 때 제가 여기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떨어집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떨어졌고요. 그죠? 쭉쭉 떨어졌고 많은 분들께서 살려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이 2달 정도 올라갈 수 있다. 한두 달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 이랬는데 이게 타이밍이 사실 조금 안 맞은 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결국엔 12월 달에 양봉을 한번 들어줬습니다. 결국. 그죠?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투매 금지라는 얘기는 했어요. 저는 근데 대신에. 그죠? 투매는 금지라. 반등이 올 것이다 했는데 반등이 왔어요. 정말로. 큰 흐름의 속에서 맞았고 일봉으로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는 사실 틀린 거는 좀 있어서 여기서 무너져야 된다 했는데 갑자기 반등이 와버리는 이러한 사태는 제가 이건 틀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주식하지 말라고 한 거는 분명히 들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돈을 잃지는 않은 거는 확실하니까요. 제가 뭐 여기서 점쟁이처럼 맞추고 틀리고 중요한 건 썩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등이 결국에는 흐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리얼티쌤 반등이 시작됐으면 여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하지만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이내 무너지는 장세가 펼쳐질 텐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펀드 매니저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에서는 A, B, C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C파동이 시작되고 여기는 B파동이고 여기는 A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A파동과 C파동은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5파동을 얘기합니다. 5파동을 얘기하는데 1,
1, 2, 3, 4. 죄송합니다. 확대해서 그릴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동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상승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라는 게 있는데 3파동이 가장 짧을 수가 없다. 가장 짧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떨어지는 거를 A파, 그 다음 B파, 그 다음에 C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C파예요. C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파동 지금 A파동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A파동, 그 다음 B파동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B파동. 이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하는 거지. 갖고 있던 거를. 청산 못하신 분들이 청산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열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광과 흥분을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주는 전략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부터는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떨어질 때는 C파니까 C파 C파동 C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C파 하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올해 상반기 2022년 상반기는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라고도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주식의 상승. 그러나 이 상승이 아닌 거죠. 예. B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반등이 큰 반등이야. 큰 반등. 대반등이라 합시다. 대반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대반등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내 중순부터는 하락이 되거나 3, 4월 대선 전후로 해서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간 저는 빅 이벤트 2022년 3월달 대선을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뭐 이제 한 4월 달쯤 되면 부동산 정책도 이제 슬슬 발표를 할 테고 바로 대응을 할 테고 그리고 이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요때가 엄청 긴장돼야 되는 때다라고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절대 아직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음봉 떨어지는 그날, 그날은 진짜 각오해야 되는 때가 발생할 것입니다.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어요.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여기도 보시면 요때예요, 지금. 요때 2007년도 연말에 무너졌다가 여기 반등 왔죠? 요거 보이세요? 4개월 동안 반등 왔죠? 그러다가 요 무너지는 거. 요겁니다. 요게 서브프라임이에요, 요거. 이제 그래서 무너졌다가 치켜 올랐다가 빠졌는데 이게 4개월 반등했고 여기가 3개월 빠졌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월 동안 하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죠. 이때 당시에 기아차가 주식이 800원까지 떨어졌던 잘못 얘기한 게 아닙니다. 850원인가 뭐까지 떨어졌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제가 투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었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엄청 길게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이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서울경제에서 오늘 나온 거예요. 미국 올해 물가 5에서 6% 상승. 그래서 연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코노미스로 20년간 근무하면서 벤 버냉키 의장이죠. 버냉키 의장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제니 옐런 전 부의장 여성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특별보장을 지낸 앤드루 레빈 이분이 이제 보좌를 그 두 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앤드루 레빈이시거든요. 버냉키 의장이 트럼프 때 초반 때 하면서 되게 잘 했고 그리고 제니 옐런은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진보 쪽이에요, 이분은. 버냉키는 우파 보수 쪽인데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트 머스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해 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이 매년 3에서 6%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년 내에, 6개월에서 1년 내에, 뭐, 단기적으로 올해, 이제 뭐, 2%로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여기 나오죠? 이제 거시경제네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하게 되죠. 그럼 임금이 상승하는 게 순간적으로는 임금이 상승하는데 고물가, 고착화 우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시경제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금리를 내려요. 금리를 내리면 이내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풀려요. 왜? 유동성 자금을 푸는 거니까. 돈을 풀어버리는 거니까. 유동화 자금. 그죠? 근데 이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통화 M2의 공급량, 즉 고물가, 고상승, 고물가 상승, 물가 상승만 남다 이거야. 물가 상승만. 그래서 물가만 남아있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야.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 그렇게. 예, 한마디로 딱 풀어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금리를 떨구면은 경제가 올라가는 듯하나 M2의 통화 공급량이 올라가게 되고 이 통화 공급량이 올라가는 것이 곧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시장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돌고 돌아요. 시장에서. 자, 돈을 누군가가 선생님이 와가지고 쿠폰을 뿌리는 거지. 애들아, 쿠폰 뿌릴게. 이거 착 뿌려. 그럼 애들이, 반 애들이 막 이 쿠폰 가지고 서로 숙제도 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먹고 살아. 먹고 살다가 이 쿠폰을, 어느 철수가 많이 모았어. 철수가 많이 일을 하고 해가지고 쿠폰을 아낀 거죠.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수가 모았어.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애들이, 선생님 저 돈 따로 떨어졌는데요. 뭐 반에서 나갈까요? 인생 아웃될까요? 예, 뭐 한강으로 갈까요? 뭐 이러면 선생님이 에이, 그리고 또 돈을 풀어요. 그리고 철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수야, 너 돈 많이 벌었지? 쿠폰 많이 벌었지? 너 나한테 좀 내라. 그럼 철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근데 얘네가 하는 말. 야, 너 철수사 반칙이야. 너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많이 먹었, 너 많이 했잖아. 너 쿠폰 많이 모았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지들이 숙제 맡길 때 언제고. 그럼 철수 숙제한 건 뭐가 돼? 이게 바로 정치에 반영이 되는, 이게 정치 색깔이에요. 이게 진보냐 보수냐. 예,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진보를 주장하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리얼티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 진보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경제학의 원리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무조건 남 독자야. 노란 리본 메고. 이런 분들이 부동산을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적반하장입니다. 자신들이 팔아서 먹을 거 챙길 건 또 다 챙겨요, 뒤에서. 자기가 먹는 거는 괜찮고 남이 먹으면 안 된다. 자기가 도와주는 거는 이로운 건데 남이 돕는 거는 전 나쁜 돈 벌어가지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배부른 건 좋은데 남이 배부르면 욕하고 자신이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함은 없어. 대기업 회장들이 가진 거면 욕을 해. 부자 수저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대물림한다?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 적반하장이라는 게 딱 그런 케이스.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제가 여기를. 예. 나머지 뭐 보수도 뭐 비슷한 것도 뭐 많긴 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경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얘기를 하고 인문학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인문학적.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쿠폰이 이렇게 가지고 철수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철수는 뜯기는 거야, 선생님한테 또.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뜯어갔어. 뜯어가고 대신 철수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불러다가 잘못했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죠? 아,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밖에 못해요? 아,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누구 모방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대기업 회장 아들로 태어나서 총수회장 아들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회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TV 방영하면서 쪽팔리게 시기 말이야. 전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8조야, 8조. 아, 네. 아, 이 사람은 8조를 뭐 그냥 뭐 훔쳐갔어? 일했어요, 그만큼. 몸값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네. 되게 웃기죠? 죄송합니다. 갖고 놀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못해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불쌍해, 드래곤. 형님. 자, 여튼 다시 본론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정책이 좀 해서 죄송해요. 뭐 듣기 싫으신 분들 계시죠. 색깔이 다르면 이해하세요. 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다? 금리를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럼 테이퍼링을 이제 드디어부터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리고 왜 미국 경제를 얘기해요? 미국 갈 거예요? 아니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이거예요. 바로 한국도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해요? 경제부 장관을 임명하죠.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거든. 장관을 잘 뽑아야 돼, 장관을. 그래서 대통령은 안목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장관을 잘 안 쳐서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부동산으로 가보죠. 부동산. 전세 불안에 매매 수요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전문가 6명이 상승 예측을 했고 2명이 보합을 예상하고 하락은 1명입니다. 하락은 김기현 대표님만 하셨어요. 하락은 김기현 대표님만 하셨고 보합은 윤주선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님이 하셨어요.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솔직하게.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요. 기술, 테크닉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뭐랄까? 메소드라 그러지. 기술,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심리예요. 심리. 마인드입니다. 마인드에 가까워요. 돈 버는 거는. 네. 이게 심리에 가까워요. 이게 80%고 이게 20%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는 많아. 정보는 많다니까. 뭐 우리 당장 광고 좀 해볼까? 뭐 부동산 분석하는 거 크게 빅3 호갱노노도 있고 그죠? 아실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부동산 지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다 풀어주더만 열심히들 그죠? 정보는 발에 차요. 저 부동산 할 때도 그랬어요. 정보는 발에 차요. 그리고 이 부동산 뭐 아실 뭐 이 사람들도 다 따와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다 따와가지고 조합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그 정보는 많아. 문제는 뭐냐면 실행력이라니까. 실행력과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리를 잘 이겨내는 것이 제일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심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리얼티의 수업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야, 이게. 그렇다 해서 뭐 고기 잡는 방법 안 가르쳐 주냐? 그럼 이제 1부터 1, 2, 3강이 있지 않습니까? 1강에서 이제 심리부터 잡아야 돼요. 그리고 2강에서 현금 흐름 잡기, 3강에서 심리, 그 다음 특별 강의 요즘 이제 만들고 있는데, 요거 지금 새로운 강의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와봤어. 봐봐요. 6명이 상승 예측을 한대. 그러면 고준석, 김재경님, 박원관님, 서진영님, 송승현님, 이은영님. 저기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 이분도 자주 나오시죠?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승.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들께서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야. 왜 이분한테 와서 여쭤보지? 법무대학원이잖아. 법무. 나 이해가 안 가. 인정 못하겠어. 그 다음에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 뭐 이분은 좀 인정할 수 있어요. 저도 컨설팅을 제가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도 뭐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 좀 버셨어. 뭐 이분은 오케이. 뭐 일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급지는 지금, 하급지는 상반기 종부세 회피 물량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재경 소장님께서는. 그 다음에 박원각. 이분도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오케이. 이분도 인정. 그래서 상승, 전세 가격. 이래가지고, 뭐, 연끌 및 청약 도전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연끌하래.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해. 급매가 지금 나오죠. 예. 양도세 한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놔라. 그러면 떨어지는 물량 잡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뭐 저보다 뭐 더 깊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한부동산 학회장 서진영님 알아요, 이분. 이분은 이제 또 상승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나온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분 나온 프로그램에서 서진영 대한부동산 학회장님께서는 상승을 얘기했는데 반대로 다른 어떤 학회장 같은 그런 분이 계셨는데 여성분인데 이분은 하락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만 이야기를 내놓은 거야, 지금. 서울경제에서. 즉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을 모아놓고서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네, 보니까. 그 다음에 좋아, 뭐 인정.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분도 뭐 인정. 왜냐면 이건 뭐 도시 다시 리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이은형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뭐 좋아요, 이것도. 김인만님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인정. 그래요. 그 윤주선 교수님하고 저기 우리 고준석 교수님은 죄송한데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배제하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럼 몇 대 몇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 1이야. 김기현 대표님하고. 자, 근데 자 지금부터 갑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이 지금 6분 계시잖아요. 이 6분. 이분들의 그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봐요. 이분들 뭐냐면 특징이 이분들 부동산만 한다는 거야.
이분들이 부동산만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부동산만 하시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다 제재니 양도세니 공급 세금 그죠? 공급이에요. 결국 이것도 결국에는 다 수요 공급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원 대표는 이분은 주식까지도 분석을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프로그램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폭락이 쳐졌냐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으로만 볼 게 아니라 수도권은 특히나 뭘로 봐야 된다면 경기 흐름과 함께 맞물렸어요. 여러분 이거가 만약에 경기를 말하지 못하면 뭔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이걸 얘기 안 하면 뭔 일이 발생하겠어요? 경제학을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과 부동산이 곤두박질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경기가 안 좋아도 부동산은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식은 내려가고?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 아까 보셨지만 주식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지금 거래가 지금 다운되고 있고, 그쵸? 그런데도 계속해서 현상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은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사람이 말하는 거가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냉정하게 보고. 근데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도 뉴스를 읽어나갈 필요가 지금은 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송도, 오산, 연초부터 알짜 분양 쏟아진다. 예. 그래서 송도하고 이 오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인천 연수구에서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가 청약을 접수한다.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인천 송도 쪽이요. 지금 물량이 확 풀렸어요. 뭐가 풀리면 자이 아파트가 물량이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한다라고 영상 찍었죠. 조심해야 된다. 뭐 하락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 지역 집값 하락 징조 수두룩하다. 그래서 고분양가 아파트 미입주 사태 우려 실제로 터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천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언제 거예요? 12월 26일 얼마 안 됐어요. 63주 만에 기준치 100 아래로 떨어졌어요. 매매 수급 지수가. 그리고 미입주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107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12월 13일까지 62주간 연속으로 100을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63주만 지난 20일 인천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다시 100 아래로 또 내려갔다.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그쵸?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인천의 집값 상승을 알 수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 역시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인천의 집값 상승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인천에 있는 부분들이 매매 가격 지수가 조금씩 하락을 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물론 뉴스를 있는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쵸?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세종시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맞춘 거에 대해서 정말 적중한 거에 대해서는 증인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21년 6월달 뉴스를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2021년 6월달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래 쪼그라든 세종시 아파트 외지인은 샀다. 아파트 매매 거래 2년 만에 최저. 2년 만에 거래가 최저갔었어요. 언제? 21년 6월달에.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자, 현지인 청약시장을 눈돌려 외지는 집값 주춤한 틈타면서 매입했다. 지금이 눌림목이라 그랬지. 지금 잠깐 조정받을 때 이때 타야 됩니다. 이때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지금 조정 딱 받을 때 이때가 매수 타임인가?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했죠. 아까 서울뉴스 갖고 와봐. 아까 서울뉴스 갖고 와. 여기 있네. 그죠? 급매물 위주로 해가지고 잠깐 주춤할 때 사야 됩니다. 그죠? 상급지는 지금입니다. 하급지는 상반기 종부세 회피 물량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여봐. 여기 도전 기축매매 여봐. 이런 거예요. 예. 기회라 그러잖아, 다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서울 완전 폭락한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뉴스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자, 볼까요? 그래서 세종시 지금 내려가는 뉴스만 나오잖아요. 실제로 내려가고 있고.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가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외지인 거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작년 6월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세종시 아파트 가격대는 내부 수요가 부담할 만한 가격대가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2021년 6월 달에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무지 비쌌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대는 내부 수요, 실수요자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부담할 만한 가격대가 더 이상 아니다. 이미 그랬죠?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집값이 잠시 주춤할 틈을 타서 외지인들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외지인들 들어간 분들 어떻게 되세요? 다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론에 힘입어. 봐봐. 그죠? 그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국회의사당이. 내려가요. 그건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지. 호재가 없었습니까? 이만한 호재가 어디 있어? 이만한 호재가 어디 있어요? 국회의사당이 내려간다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호재 쫓아가지 말라고. 제 수업에서 열리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가르쳐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힘입어서 세종시 아파트 값은 최근에 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격 급등과 피로감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부세죠. 그죠? 예. 공시가격 인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부담이 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값은 지난해 하락 전환을 시작을 했다. 권 팀장이 하신 얘기가 계속해서 한 얘기가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의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다가 교통의 개선과 인근의 양천님 저기 뭐야 카톡 왔네요. 아 개인 카톡이구나. 방송 탔네. 인근 대전에 대한 규제 풍선 효과 등료 축하해. 그러면서 좀 많아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 같다. 이게 중요하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 같다고 한 권 팀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좋아요가 4명이야. 이게 포인트야. 화나요가 1명이야. 타크들. 야, 계속해서 추가로 취재하세요.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 치솟던 세종 및 대전 아파트값 오름세 둔화. 그래가지고 6월 2일날 거래 쪼그라들었다면 5월 달에도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오름세가 둔화된 게 먼저네. 5월 달에 그죠? 거래가 둔화됐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거래가 쪼그라들었어. 한 달 만에 완전 그렇게 뉴스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쪼그라들었어.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간대. 그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시가 지금 딱 이 케이스죠. 서울시가 지금 오름세가 둔화됐었고 저저번 달에 11월 달부터 오름세 둔화됐다고 얘기 나왔어요. 특히 12월은 현상으로 진짜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떠냐면 거래가 완전 더 쪼그라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자고요. 네,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시다. 아이고.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새해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은 숨고르기 양상은 뚜렷해 보이는데 이게 본격적인 하락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될지 예측은 분분합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주 내리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는 세종시입니다. 그래도 한쪽에선 여전히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입주도 많이 하고. 거래가 사실상 거의 끊긴 상황에서 지난해 봄 12억 원까지 올랐던 이 아파트는 최근 8억 7천만 원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저도 이거 뉴스 안 보고 지금 같이 보는 건데, 뉴스 안 보고 오늘 뉴스예요. 1월 3일. 같이 보는 건데, 세종시 땡땡마을 100제곱미터입니다. 전용. 12억짜리가 8억 7천까지 떨어졌죠. 그거 얼마 빠진 거야. 와, 1억 3천에다가 3억 3천 빠졌네. 그쵸? 그죠? 자, 그러면 3억 3천 빠진 거네요. 비율적으로 봐서는 뭐 한 지금 30% 가까이 이제 빠진 거 25%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쵸? 1년도 안 걸렸어요. 제가 8억짜리가 4억까지 빠진다고 하니까 난리들 났었죠. 보자고요, 한번. 계속해서 보자고요. 예.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가 왜 나왔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예, 진짜로? 매수자가 있으면 그래도 이럴 때 파는 게 안 나냐 하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들도 이제 머리를 이제 생각해서 아 그래
파는 게 그래도 가져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뭐 1억씩도 조절하고. 서울도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매수세가 위축됐습니다. 이번 달 있을 수 있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런 추세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자율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하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2022년 말까지 기준금리 1.5가 됐을 때 서울시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17% 사이로 떨어져요. 하지만 서울의 경우 많은 사람이 원하는 도심 내 직장 거주 근접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폭은 제한되더라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그 적은 부분들이 여전히 매수 수요층이 탄탄한 가운데서 그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자들의 계약 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만큼 전세값 안정 여부가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월 대선 결과도 변수입니다.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까지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곤 있지만 선거 전까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가 이제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인천 자이 물량이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뉴스로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 있네요. 있다. 여기 있네요. 있네. 검색해놓고 있네.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죠. 500개 물량. 얘기했던 거구나. 죄송합니다. 500개 물량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인천도 지금 거래가 굉장히 뜸한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 제가 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뭐라 했냐면 봐라. 여기 경매지 보면 물건이 이제 곧 등장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불과 저저번 달이거든요. 짠! 세종시 아파트입니다. 불과 한 개밖에 없었어요. 세종시의 그 아파트 경매 물건이. 그쵸? 이거 우리 공룡님이 다 알아. 공룡님이 다 알아, 진짜. 예, 다 알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습니까? 장난이 아니죠? 5개가 됐죠? 예,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분명히 저번에 조치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나성동, 한솔동, 나성동. 이거 다 내부에 있는 도심 제대로 된 그냥 일반 진짜 평범한 아파트들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이 경매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쏟아질 것입니다. 이거 시작에 불과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고 22년 한 해는 분명히 세종시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아직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오늘 지금 그래서 여튼간에 제가 지금 이제 짚어본 거가 올해 22년 짚어드린 거가 1번 서울시에 대한 부분들, 그죠? 서울시가 지금 여기 뉴스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다 보셨길 바래요. 은평구부터 해서 지금 외곽에서부터 무너지고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선 가서 봐야 됩니다. 대선 지금 일단은 매매 심리는 없거든요. 지금 매매 심리는 지금 완전 초다운이에요. 사람들이 대선도 있고 또 지금 무엇보다도 그 자금 회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대출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심리가 꺾였다. 이 상태에서 대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정부 정책을 발표를 딱 했다. 그런 상태에서 떨어지는 정책 요인을 조금이라도 쓰는 순간부터 심리가 확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되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정책을 나름 잘 해가지고 하겠다 이러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큰 하락이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저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역대급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하락이 예상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8년 넘게 꾸준하게 상승해온 이 정말 부동산 이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 조정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가 없다. 당분간 어쨌든 매매 가격이 큰 상승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부분들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얘기에 도는 게 뭐냐면 전세에 대한 부분이죠. 전세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전세를 눌러 살 것이고, 이내 신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세가 계속해서 부족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치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독특하게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전세와 매매의 이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시는 여전히 22년도에도 이제 하락을 하는데, 세종시 22년은 정말 눈물 나는 장세가 될 것이고, 경매의 물건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매 물건이 많이 등장을 될 것이고, 이 경매 물건의 많은 등장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지금 이미 그분은 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같이 어느 전문가 책도 뭐 많이 쓰신 전문가께서는 많이 힘드시죠, 지금. 그런데 뭐 계속해서 방송을 열심히 영위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분인데, 경매 물건 많이 나올 겁니다. 경매 물건 많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 마늘 다 한자. 매수하지 마십시오. 세종시에 살고 있는 리얼티를 아는, 또는 리얼티와 함께하는 우리 카톡방에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세종시 달빛님 계시는데, 댓글도 열심히 주시고, 매수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종시 내 집이든 뭐든 매수하지 마십시오. 경매로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닙니다. 예. 세 번째, 오늘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었던 데가 이제, 그러니까 네 번째에도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풀게요. 안양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안양도 제가 분명히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찍어놨던 걸, 안양도 아닙니다 이랬는데, 지금 안양 얘기 이제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안양 아닙니다를 제가 4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 4개월 전에. 근데 이거 혹시 이거 안양 아닙니다 하는 이거 저기 본 분 계세요? 유튜브? 한 3-4개월 됐거든요. 한 3-4개월 전에 누가 안양을 질문을 해서 제가 안양 편을 찍었어요. 그래서 안양 투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무리다, 난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기억나시는 분 좀 댓글 좀 써주세요. 증인입니다 이러면서 안양편 기억 정말 정직하게 해주시고, 인천 오늘 세 번째, 인천은 상승을 더욱더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늘 뉴스 나왔지만 거래량 이미 다운되고 있고, 인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21년 연말부터 내년 되면 22년 되면 추가될 지역이 있다. 바로 인천이다. 그러면서 인천도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언제까지 가격은 오르냐면 22년 5월까지 가격은 오른다. 그러나 이게 말이 가격이 오르는지 오르는 게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부동산에 있어서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인데,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다 그랬죠? 원래 외핵에서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대구 하면은 무너진다 이런데 수성구는 안 무너질 것이다. 왜? 강남이니까. 아니에요. 원래 외핵에서만이 입주 양이 많이 늘어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핵을 누가 신도시라 그래. 재개발이라 그러지. 그죠? 근데 이 재개발이라는 거가 오래 걸려요.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는요, 맹지를 밀어버리고서는 짓는 거기는 금방 해요.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무너져요. 외곽에서부터. 원래 부동산은 외곽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예, 외곽에서부터. 그래서 서울의 외곽인 경기도의 물량이 많으면 위험한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이 외곽에서 맹지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무슨 도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데 이거는 외곽이지 입지가 좋은 데는 여전히 부족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비읍도 모르는 거야. 미치겠다 나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신문에 나오고 돌아버린다. 서울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강남은 안 무너진다. 이거 얘기 나온다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강남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부터 무너지고 경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자, 제가 투자를 이렇게까지 여러분 쭉 풀어줬는데, 제 투자 경력은 몇 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어요? 제 투자 경력이 2년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말하는 걸 보세요. 주식 풀어가는 것부터 해서.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글 올리거나 이런 거 가지고 경매를, 여러분 부동산을 배우는 것도 부동산 파트가 커요. 경매는 몇 년 안 됐어요. 경매는 이제 5년 차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그죠? 부동산은 꽤 오래됐어요. 주식은 더 오래됐고. 그걸 가지고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죠. 풀어가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그쵸? 지금 이름 날리는 전문가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금융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시장 풀어가는 건 더 먼저 이미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19살 공룡님 보세요.
어린 나이에 천안 쪽 풀어가는 거 여러분 단체방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웬만한 어른들도 그냥 예. 그쵸. 자, 그래서 관망세 유지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다 투자에 대한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쳤는데 오늘 연초 뉴스니까. 예. 강달러 전망해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지금은 달러가 맞다. 그죠? 달러가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달러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달러를 사놔라 이렇게 얘기인데, 사실상 근데 이거 또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달러를 사놔라도 결국에는 지금 맞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를 사놔가지고 이게 환차익을 하게 되면 샀다 팔았다의 그 슬리피지 갭이라 그러거든요. 살 때는 예를 들어서 1200원에 샀는데 팔 때는 올라가도 1250원에 팔아야 돼. 실제 달러는 1300원이 넘었는데 그 50원 먹는 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살 때 팔 때의 갭. 이거 아주 슬리피지라 그래, 전문 용어로. 투자에서. 슬리피지 갭 때문에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달러를 실제로 하려면 뭐 예금을 진짜 들던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ETF를 Exchange Traded Fund 해가지고 펀드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라면 별 관심 없어요. 수익률이 별로 좋진 않다. 분산 투자? 굳이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제가 돈 벌어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2년 장세를 좀 풀어보았습니다. 아유, 여러분 한 번에 다 해드리려니까 너무나도 많네요. 지루한 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댓글 꼭 써주시고요. 참고로 아직도 그 조회수나 구독자에 비해서 우리 카톡방에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영상을 제가 영상을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유튜브 가서 리얼티 영상을 갑니다. 리얼티 영상을 구독자가 또 늘었어요. 예, 구독자가 또 늘었는데 여기 영상 이렇게 보시잖아요. 영상을. 그죠? 영상 보시면 밑에 여기 링크 있어요. 요 링크. 여기 스마트폰으로 보시죠. 스마트폰도 이렇게 보시면 거기 영상을 풀 화면에서 이렇게 세로로 바꾸시면 이런 게 있어요. 확장. 그래서 이걸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댓글 좀 생겼네요. 예, 답변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동안도 리얼티랑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자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티였습니다.